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이 난 걸까 책임 공방이 여전한데요. 동시에 북미 간 협상 재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원유철 의원과 함께 이 전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외통위 위원으로서 이번 회담 결렬 바라본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시고 총평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또 미국은 그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해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책되고 또 남북한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애석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이제 북한 핵 폐기와 그 제재 해제라는 이 두 가지의 협상에서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이게 빅딜 아닙니까? 근데 스몰 딜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인 ICBM 폐기 그리고 제재 완화, 이걸 스몰 딜이라고 하는데 스몰 딜 협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 불안감만 커지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몰 딜을 할 바에는 노 딜이 낫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북한과 미국 판이 일단 결렬이 됐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 영변 카드를 가지고 제재 완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전면 제재 해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사실은 이 상황이 정리되는데 한반도의 뭐 비핵화 완화는. 근데 지금 북한은 영변 카드를 가지고 제재 완화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만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재 완화를 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또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이 영변 카드만 가지고 돌아가서 설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영변 카드를 가지고 시도를 해버렸던 건데 안 된 거죠. 이 두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 처음부터 이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리고 입장 차이가 좀 있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의원님이 얼마 전에 미국 의회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다녀오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방미단을 구성해서 이번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공한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만난 그 미국의 조야의 인사들, 미국 의회의 상원, 하원 의원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 만나보니까요. 모두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제재 완화는 비핵화 없이는 어렵다. 쉽게 말씀드려서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는 확실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영변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영변의 그 핵 능력을 거의 50% 정도밖에 안 봅니다. 북한의 전체 핵 능력에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를 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재 완화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미국이 얘기했다는 이번에 영변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에 분강 시설 이쪽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그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그 두 개의 문서를 만들어서 그 건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뭐 접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건데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 네. 그러니까 뭐 그 강선이라든가 예. 박천이라든가 평산이라는 그 제3의 장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생화무기라는 그러니까 장소와 내용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분광시설 얘기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빅딜 얘기도 있었고 볼턴 보좌관 얘기처럼 이런 게 있었다면 실무 협상 단계에서 여러 번 김영철 대표도 그렇고 비건 대표도 만났잖아요. 서로 얘기가 오고 갔으면 그때 이미 서로 이거는 서로 오늘 안 되겠구나, 이번에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하노이 정상회담 보름 전에 예. 그 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원에 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하는 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성과가 없으면 가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암시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실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두 정상 간에 맡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이 과연 좋은 정상회담인가 이런 것도 좀 요즘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각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저는 미국은 그럼 뭘 제시했을까라는 부분에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북한이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가 되고 그럼 미국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그냥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좀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바라는 것은 제재 완화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뭐 11호까지 발동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제재 완화를 하는 것이 이 북한의 경제의 숨통을 트는 길이죠. 그 자체가 이제 완화 자체가 또 해제 자체가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죠. 예. 네, 볼턴 보좌관과 관련해서도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중반 정도까지는 북한을 배려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강경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볼턴 보좌관이요. 그 예전부터 그 북미 정상회담 또는 그 핵 관련된 회담에 가장 잘하는 백악관의 보좌관이에요.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 핵 역사를 잘 알고 그 협상을 오랫동안 해왔던 볼턴 보좌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또 볼턴 보좌관은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과거처럼 그 제재, 보상, 도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또 사실 그 와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만 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 북미 간의 핵 협상의 중심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뭐 조정자, 중재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북핵 위협의 가장 큰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사시에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 주인의식 또 우리가 그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정도 하고 이제 협상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우리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는 게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두가 바라는 것일 거고 뭐 모든 무기가 사라지면 좋은 거고 우리도 그렇게 바라는데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양 정상이 만나서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던졌어야 됐는데 아예 북한이 응할 수 없는 카드를 던졌다.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는 것은 도발에 따른 제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무력 도발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지금 11호까지 그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사실 북한이 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이 선 조치를 해야지만 후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재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한 그 비핵화 의지 또 진정성 담은 이러한
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워낙 그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내놓는 그 핵 비핵화 카드가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 카드인지 숨겨놓은 또 이 핵 카드가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내놓지 않으면 미국이 대북 제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유엔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남북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하려면 그 유엔 안보리 제재 2375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북한의 그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또 대북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 또 금강산 관광도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유입되는 것도 다 막아놨거든요. 예. 그 현실적으로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매우 어렵다라고 현재로는 보여지죠. 예.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미 양측이 각자가 원하는 걸 이번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됐고 어느 그렇습니다. 한쪽은 양보를 해서 이제 다시 그렇습니다. 대화가 재개돼야 하는 상황인데 네. 수순회로 좀 다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북한도 내부적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길에 전화로 잘 좀 중재해달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설득해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보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그 로드맵 제시 없이는 나는 어렵다. 이걸 좀 설득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북한 해법과 관련돼서 뭐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이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빈손회담, 노딜 회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북핵 해법을 위한 뉴딜 정책이 필요한데 그 뉴딜 정책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의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국제사회에서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우리는 제재를 풀 수가 없다라고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설득의 방향을 우리 정부가 바꿔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이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걸 이제 뉴딜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모시고 사실 한국당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대표 외교통으로 불리는 오선의 원유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